고요한 일요일 오후 강만식 할아버지의 오래된 아파트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 경호와 며느리 유미는 만식 할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75세의 강만식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들 경호가 말했습니다. 개인 병실에 간호사도 24시간 상주하고 밥도 다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친구분들도 많을 거고요. 경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만식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가 말하는 모든 친절은 결국 자신을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매번 찾아뵙고 신경 써드리고 싶어도 워낙 바쁘다 보니 며느리 유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지만 실버타운에 계시면 저희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으세요. 유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벽에 걸린 낡은 그림을 향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비밀 금고에 그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만식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과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집이 편하다. 만식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괜찮다. 뭐가 그리 걱정이야? 경호는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계약서까지 다 받아왔어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잔금까지 다 치러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 정도까지였나? 만식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파 팔걸이에 놓인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 좀 봐야겠다. 이제 그만 들어가 봐라. 경호와 유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식 할아버지가 완강하게 나오자 그들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뿐이라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유미가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호와 유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만식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 퍼진 그들의 위선적인 향기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경호와 유미는 순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만식 할아버지는 살짝 놀랐습니다. 손님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현관으로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청소도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여성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저 순자예요. 오늘부터 할아버님 댁 청소를 맡게 됐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 유미가 전화를 걸어 아버님 댁에 청소 도우미를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아했지만 어쩐지 이 여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그래요. 어서 와요. 만식 할아버지가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순자 씨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능숙하게 청소 도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유미가 보낸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떤 위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분들은 방금 전에 가셨나요? 순자 씨가 만식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안 좋아 보여서요. 만식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방금 전에 갔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닙니다. 만식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순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원래 요양원 청소부였거든요. 거기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표정만 봐도 그분이 뭘 원하는지, 뭘 고민하는지요. 순자 씨의 말에 만식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1시간 반 정도만 청소합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동안 할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네. 고마워요. 만식 할아버지는 순자 씨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청소 내내 흥얼거리며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팽배했던 어두운 기운이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식 할아버지에게 말벗도 되어 주었습니다. 할아버님, 요즘 날씨가 정말 좋지 않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예술이에요. 산책이라도 좀 하시지 그러세요. 순자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만식 할아버지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이 깨끗하고 밝아졌습니다. 며느리 유미는 청소 도우미를 보낸 것이었지만 만식 할아버지에게 순자 씨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청소를 마친 순자 씨가 만식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끝났습니다. 집이 깨끗해졌죠? 만식 할아버지는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청소비를 건넸습니다. 순자 씨는 돈을 받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순자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그녀가 문을 닫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다시 찾아온 적막감이 만식 할아버지를 짓눌렀습니다. 아, 나도 정말 외롭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순자 씨가 떨어뜨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열쇠였습니다.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열쇠는 낡고 평범했지만 만식 할아버지에게는 어쩐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돌려줘야 하는데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 할아버지는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 열쇠를 맡겨둘 테니 그분께 꼭 좀 전해주세요.
만식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청소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은 할아버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초지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전달해 드릴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순자 씨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된 시간에 순자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만식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열쇠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아니에요. 찾아서 다행이지. 만식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도 순자 씨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지고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건 마찬가지예요. 순자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품어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녀의 말에 만식 할아버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순자 씨가 돌아간 후 만식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는 순자 씨의 고된 삶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주 일요일 경우와 유미는 다시 만식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 원장님이세요. 경우가 소개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원장까지 데려와 자신을 압박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원장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만식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실버타운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오시면 정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유미는 지난번과 똑같은 계약서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꼭 결정해 주셔야 해요. 원장님도 바쁜 시간 쪼개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끈질긴 압박에 만식 할아버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만식 할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경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유미와 원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만식 할아버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났습니다. 여보, 빨리 119에 전화해. 유미가 소리쳤지만 경호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거야.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만식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자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님, 안정이 우선이니까요. 결국 세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만식 할아버지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만식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침실벽에 걸린 낡은 그림 뒤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낸 것은 돈이나 집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과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그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 내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 할아버지는 낡은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긴 후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진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 나 강만식일세. 만식이. 웬일인가?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주게. 자네가 필요해. 만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곧이어 순자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순자 씨,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오후에 잠시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증인이 한 명 필요합니다. 순자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님. 당연히 가야죠. 무슨 일이신지는 몰라도 제가 꼭 돕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만식 할아버지는 아들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힘없고 지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호냐 아비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너희들 말대로 하는 게 맞겠지. 그 서류 가져오너라. 도장 찍어주마. 전화기 너머로 경호의 숨막히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경호와 유미가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이 노골적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만식 할아버지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에 사인하시면 돼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평생 효도할게요. 만식 할아버지는 펜을 든 채 그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유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다. 들어오시게. 문이 열리고 박 변호사와 순자 씨가 차례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경호와 유미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의 등장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왜? 경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만식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였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만식 할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녹음기를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저 집이랑 재산을 우리가 다 가질 텐데. 실버타운 계약서 들이밀면 어쩔 수 없이 사인하시겠지. 치매인 척 연기라도 해야 하나? 거실에는 경호와 유미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어떻게 저희를...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아버님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증거는 이 녹음 파일 외에도 충분합니다. 여기 계신 순자 씨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순자 씨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우와 유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모두에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만식 할아버지의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강만식님은 오늘부로 새로운 유언장을 공증받으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선언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여 불우한 독거노인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경우와 유미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물심양면으로 돌봐주신 오순자님께는 감사의 의미로 현재 거주하시는 이 아파트와 소정의 생활비를 유증하기로 하셨습니다. 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식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경우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미도 따라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식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만식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까지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식 할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경우와 유미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몇 달 후 만식 할아버지의 아파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순자 씨와 함께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편지가 왔어요. 순자 씨가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경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죄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편지를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기나긴 싸움은 끝났고 그에게는 새로운 가족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